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22화 고답심상입니다. 돌아볼 고, 대답답, 살필 심, 자세할 상이 되겠습니다. 고답은 심사숙고하여 답하는 것을 말하며 심상은 살펴 자세히 하다는 뜻입니다. 즉 고답심상이라고 하면은 답신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하여 빠짐이 없이 살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사자 전첩 간유와 함께하여 편지를 보낼 때는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답신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빠짐이 없이 살펴 적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통한 이 문답을 전한 사례로는 영원함을 대표하는 두 성리학자였던 태계 이황과 그의 제자 고봉 기대성의 13년간의 학문적 교류가 유명합니다. 특히 이 둘의 8년에 걸친 서찰을 통해 이루어진 사단 칠정에 대한 논쟁은 매우 유명합니다. 사단 칠정론은 인이 예지의 사단과 희노 애구 애오욕의 칠정의 발현에 관한 논쟁입니다. 기대성은 31에 급제한 후 이황을 만나 서성으로 삼았으며 이때 이황의 나이는 57으로 아버지뻘이었다고 합니다. 이황은 주자의 도기 이원론을 받아들여 도는 순수한 선인 이로 표현되고 기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기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심을 나타내는 이 사단은 이에서, 인간의 감성인 이 칠정은 이 기에서 별도로 발현된다는 이기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성은 이황의 논리를 반박하며 이와 기는 하나로 연결됐다는 이기일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의 논리를 영원함을 오가는 편지를 통해 논쟁을 주고받았으며 이 논쟁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볼 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품팔고에 이 머리혈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머리혈은 사람의 이 형태에서 이 머리 부분을 확대 강조하여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집호자는 이 여닫이 문을 그린 이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호라고 하면은 출입구, 지키다, 가옥 등을 나타냅니다. 품팔고는 이 집호자에 이 세추자가 있는 구조인데요. 각골자 역시 그러합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새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나 이 문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이는 새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바로 강남으로 떠난 제비가 봄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겨울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제비,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가을이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간 후 봄이면 다시 찾아와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처음 의미는 돌아오다였습니다. 그런데 춘 3월에 제비가 돌아오는 것은 한 해 농사를 알리는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농산일 또는 농사를 위한 품앗이라는 뜻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품팔고가 뜻하는 바는 고용하다, 값을 치르다, 빌리다, 세내다 등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물로 오면서 이 새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 자형에는 새로운 풀이가 추가되는데요. 즉
봄에 제비가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추위가 완전히 물러갔으며 농사를 시작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은 새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과 이 새를 보고 뭔가 깨닫는 것을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새를 관찰하는 것은 이 이마를 들이밀어 새를 자세히 보다는 뜻으로 이해되어 이 검문자형은 새를 관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소전에서는 이 새주자에 이 머리혈이 추가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내민 이마 추가 되겠습니다. 내민 이마 추가 뜻하는 바는 눈여겨보다, 이마를 들이밀다가 되겠습니다. 새를 보고 뭔가 깨닫다는 의미는 이 검문에서 이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이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새를 바라보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전자형 역시 이 품팔고에 이 머리혈이 들어가 품팔시기임을 알게 된다는 이 돌아볼 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볼 고가 뜻하는 바는 돌아보다, 지난 날을 생각하다, 돌보다 또는 돌아가다, 방문하다, 생각한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대답답입니다. 이 자는 대죽자로 된 머리부에 아래가 합할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합할합은 각골자를 보면은 덮는 뚜껑을 그린 이제금자와 아래 이 입구자로 된 형태입니다. 입구자는 위로 열린 그릇을 의미하는데요. 자형은 뚜껑이 달린 그릇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는 뚜껑과 그릇이 서로 합을 이룬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각골 자형이 오늘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합할합이 뜻하는 바는 합하다, 둘이 맞추다, 둘이 마주치다, 맞짱 뜨다이며 명사적으로도 짝, 합을 뜻합니다. 대답답은 원래 콩깍지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검문자형을 보면은 합하다는 이 합할합자가 있어 무언가를 담아둔 용기를 그리고 있는데 머리부에 풀조자가 있어서 이 용기 재료가 풀임을 뜻하여 콩깍지를 나타내었습니다. 머리부가 풀조자인 이 형태는 이 소전과 예수에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으나 해서에 이르러서 이 머리부가 대죽자인 경우와 풀조자인 경우로 뒤늦게 자양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답의 초기 의미는 콩깍지였으나 이 둥글게 말린 이 죽간의 형태가 콩깍지와 비슷하고 안에 무언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차츰 봉인한 죽간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편지에 대한 답신을 뜻하는 의미로 이 답자가 사용되면서 이 자형은 답신, 대답, 해답의 뜻으로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편지를 적은 죽간임을 뚜렷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 초두머리가 대죽자로 해서에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의미는 콩깍지였기 때문에 콩깍지를 나타낼 경우에는 여전히 초두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두머리가 들어간 이 형태는 오늘날 종콩답으로 불리웁니다. 따라서 이 대답답이 의미하는 말은 답변, 대답, 대답하다, 응낙하다, 보답하다 또는 이 저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이 구성자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언가를 저장한 이 그릇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이 저장하다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칼도자가 있는 경우는 이 저장된 용기를 찢다는 의미의 이 찌를 차입니다. 변에 이 흑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탑탑자로서 흙으로 된 저장소를 의미하여 바로 전탑을 의미합니다. 옛날 절의 전탑 속에는 절에서 귀히 여기는 부처님 살이나 불경 등을 담아
담아서 보관하였습니다. 말서머니 변에 있는 경우에는 이 말이 이 그릇에 갇혀 있어 말이 답답하다는 말조리 없을 답자입니다. 다음 자는 살필 심입니다. 이 자는 진면자와 이 아래 차례 번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진면자는 이 벽체와 지붕이 갖춰진 큰 집을 의미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면자가 들어간 자역은 관청, 궁궐, 사당 등과 같이 큰 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례 번은 이 분변할 변과 이 아래 받전자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분변할 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변할 변은 이 육식동물의 발자국 혹은 발바닥을 그린 것이라는 이 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 곰이나 호랑이 같은 산짐승이 이 나무나 땅에 이 자기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한 흔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검문자형을 보면은 이 십자 모양이 이 손 모양인 왼손자에 가깝게 그려져 있어 손톱으로 이렇게 뭔가 끓는다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나무목의 위에 8팔자로 획이 양옆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나무에 난 스크래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분변할 변은 원래 의미는 영역 표시, 영역 구분을 뜻한 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분별하다, 구분하다, 밝히다, 나누다, 지혜롭다, 바로잡다 등으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표시를 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하게 되므로 이 분별할 변은 이 두루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분별할 변과 유사한 자형으로는 켈체자가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분별할 변은 살미자 위에 이 삐침이 있는 형태이고, 켈체자는 이 나무목 위에 손톱조가 있는 형태이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켈체자는 나무에 난 이 잎 또는 열매를 손으로 따는 것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한편 이 분변할 변의 이 소전이나 검문자형을 보면은 이 살미자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때문에 분변할 변이 이 들어간 자형에는 이 살과 이 벼와 관련되는 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차례 번은 검문을 보면은 이 받전자와 분변할 변의 이 합으로 볼 수도 있고, 이자 같은 경우는 이 살미자의 합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전자형은 정확하게 살미자가 아닌 분변할 변과 받전자의 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형은 짐승의 발자국이 전답에 찍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즉 밭고랑에 찍힌 이 짐승의 발자국이 왼발, 오른발 이 번갈아 나 있다 해서 그 의미가 짐승의 발자국, 발바닥 또는 이 번갈다, 번갈아 들다는 의미가 생겨났으며 번, 차례, 횟수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역 표시를 한 이 발자국의 의미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 자형은 이 논밭의 이 울타리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 이 차례번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짐승이 뛰어간 이 발자국을 나타낸다 해서 날래다는 이 날렐파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이 분변할 변이 살미자로 이렇게 풀이되는 경우에는 이 밭에 살을 이렇게 파종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변에 파종하는 손을 그린 이 제방변이 들어간 뿌릴파가 따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필심은 원래 이 차례번하고는 연관이 없었습니다. 이 검문자형을 보면은 집을 뜻하는 이 집면자 안에 살미자가 있고 다시 집 밖에 입구자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진면자와 이 살미자의 조합은 바로 이 곡물 창고를 뜻하며, 이 구자는 이 곡물 창고에서 그 양을 헤아리는 것으로 바로 이 창고의 재고조사를 나타낸 자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필심은 그 의미가 살피다, 조사하다, 자세히 밝히다, 안정시키다, 바르게 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소전 오면서 이 살미자와 이 구자는 이 차례번으로 표기가 바뀌게 되며, 또는 이 진면자 안에 이 분변할 변만 이렇게 들어간 형태가 살필심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서로 경쟁하다가 오늘날에는 이 차례번이 들어간 형태가 주로 살필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살미자 대신에 차례번이 이렇게 들어간 까닭은 차례번에 이 곡식을 뿌리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를 곡식을 저장하다는 의미와 비슷하게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소전에서는 이 진면자를 방앗간으로 보고 이 살을 찢는 방아를 돌리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의미가 빙빙 돌다는 이 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자세할 사항 또는 이 거짓 양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말씀 언변에 양양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말씀어는 이미 여러 번 설명이 있었던 자양이죠. 각골자를 보면은 문신용 칼을 뜻하는 묘울신과 입구자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날카로운 것으로 몸을 찌르니 입에서 아픈 소리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건문에서는 아픈 소리가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를 뜻하기 위해 이 구자가 아닌 달감자가 추가된 형태가 나오면서 자양분화가 일어납니다. 이 구자가 들어간 형태는 말소리를 뜻하는 말씀언이 되고, 달감자가 들어간 자양은 뜻이 없는 음악을 뜻하는 이 소리음자가 됩니다. 양양은 이 뿔이 달린 양의 머리를 그린 자양입니다. 양은 인간들에게 털, 우유, 고기, 뿔 등 많은 이로운 것들을 제공하는 평화로운 짐승이기 때문에 상스럽다는 뜻이 있고, 풀뜨는 양의 모습에서 배회하다, 바라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유로 양은 선한 짐승이란 믿음이 생겼고, 고대에는 제사의 제물로 양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북아시아에서 나온 이 각골자양은 양이라기보다는 염소과의 산양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자세할 사항은 거짓 양으로도 불리우는 자양인데요. 옛날에는 이 양을 제사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말씀언과 양양자의 조합은 제물을 두고 신에게 고하는 이 말 또는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예언의 의미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에게 거짓됨 없이 모든 것을 소상히 아련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는 신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다, 모든 것을 알려주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면 그 의미하는 바가 자세하다, 상세하다, 상스럽다, 자세히 알다, 골고루 베풀다, 공평하다, 모두다, 길조, 두루 갖추다 등 다양합니다. 한편 상에는 이 양의 흉내를 내어 이야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척 하다는 말이 되는데, 기만과 거짓을 말합니다. 이때는 거짓 양으로 읽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고답심상, 즉 답신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하여 빠짐없이 살펴 자세히 적는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이 고봉과 퇴계의 8년간의 이 편지를 통한 사단 칠정 논쟁이 있었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집글과 답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장발장을 쓴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 보낸 편지와 출판사의 답장이라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에 반대하다 쫓겨나 남부 작은 섬에서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망명지에서 장편소설 장발장, 즉 레 미제라블을 집필하고 출간했지만은 국내 프랑스인들의 반응이 너무나 궁금하여 출판사에 이 물음표만 적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출판사에서는 이 느낌표의 답변을 보낸 것입니다. 이 내용인즉슨 내 작품 반응은 어때? 라는 물음에 대해 출판사는 대단해 라고 느낌표로 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